자, 이제 주어 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어 자리, subject. 자, 원래는 주어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지만 사실 동사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주어야 뭐 문장의 동사만 빨리 찾아버리면 그 앞에는 다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왜?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와 있는데 얘네는 우리말하고는 다르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뉜다. 그거에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 복수로 나뉘는데 그때마다 동사에다가 현재 시제일 때에는 단수 동사, 단수형 동사는 s나 es를 갖다 붙이고 복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쓴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하죠. 단수는 아니지만 단수 취급. 그러니까 단수 동사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 자, 요런 것들. 그 소유격과 명사, 구 이런 우리 명사구는 이미 배웠어요. 명사 역할하는 단어의 덩어리,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동명사. 이게 명사구예요. 또 명사절 아직 안 배웠어요. 명사절. 자, 그리고 또 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말에 또 없는 개념이에요. 부정관사 뭐가 있어요? 어하고 on을 붙이는 경우. 단수일 경우에 명사 앞에다가 어나 on을 갖다 붙이죠. 물론 복수일 경우에는 뒤에다가 s나 es를 갖다 붙이고 정관사는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상관없이 덜을 갖다 붙이면 이거는 특정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관사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부정관사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정관사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불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냐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과 그의 차이. 자, 무관사. 이거는 외워야 돼요. 더나 어나 언 이런 거 붙이지 않고 무관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더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리고 대명사.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쭉 배워왔었던 인칭 대명사. 그게 주어 자리에 오면은 I, you, he, sh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I, my, me, mine, you, your, you, were, yours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 형태도 같이 배웠어요. 자, 지시대명사 this and that. 제기대명사는 나 스스로를 향하는 거. 내가 했던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때. 자, 그리고 부정대명사도 마찬가지.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 자, 그리고 대명사, 인칭대명사 그것을 나타내는 it과 그것과 비교하는 비인칭 주어, 뭐 가주어, 진주어에 쓰이는 it, it is that 강조 구분에 쓰이는 거 이런 거 한 번씩 다 따져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명사. 자, 일단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요거는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복습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셀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물건의 사물의 이름, 물건이나 사물의 이름 같은 것들은 셀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거는 보통의 우리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말하는 거죠. 액체라든지 기체라든지 고체인데 알갱이로 되어 있거나 가루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가루 형태로. 물론 하나를 셀 수는 있지만 세지 않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 자, 그리고 고유명사.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 사람 이름이라든지 혹은 먼데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세지 않죠. 그리고 국가 이름도 뭐 사람 이름도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거예요. 고유한 거예요. 그리고 추상명사, 형태가 없어. 머릿속에 개념이야. 음악, 셀 수 없죠. time, 시간, 셀 수 없죠. love, 사랑, 이건 수로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으로, 덩어리로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뭔가 수치화하고 싶다면 단위를 앞에다가 갖다 붙임으로써 단위명사 형태로 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집합명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지금 중학교 이제 문법에서는 그냥 가족 구성원은요. 셀 수 있는데 단수 형태로 쓰일 때도 있고 복수 형태로 쓰일 수도 있다. 우리 가족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얘기할 때는 단수예요. family. 우리 가족이라고는 하나의 단위. 근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families. 복수 형태로 쓰일 때에는 우리 가족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 우리 가족들은 이라고 할 때. 그렇죠? 우리 가족은
뭐 성격이 어떻다, 뭐 그렇게는 어를 쓰고 단수 형태로.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team, a team and teams, a class, 수업, 그리고 여러 수업들. 하나라고 보기도 하고 두 개라고 보기도 하고. 얘는 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police라고 하는 집단은 police 형태는요. 항상 복수인 애들이야. policies 아니에요. police라고 해서 항상 복수를 쓰는 경우. 이 집합명사에서. 요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자, 봅시다. 보통명사화. 요런 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외적으로 자, 셀 수 없는 명사인데 보통 고유명사인데 부정관사 어나 언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셀 수 있게 돼요. 근데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자, 피카소. 그러면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유명한 그 예술 작가 이름 앞에다가 어를 붙이면 그 사람이 남긴 작품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미스터 무어라고 하면 미스터 무어 씨가 아니라 미스터 무어 씨라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 뉴튼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와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어는 그런 비슷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뉴턴 같은 사람, 과학자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아예 외워 놓으세요. 자주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추상명사 같은 것도 셀 수 없지만, 자, kindness, 친절한 걸 수치화할 수 있나요? 아니면 success라고 하는 이 성공을 수치화할 수 없죠. 셀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어를 갖다 붙이면 친절할 행위, 성공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바뀌어요. 조금씩.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그렇죠? authority, authorities는 당국이란 뜻이고, 이런 것도 뭔가 author는 무언가를 이렇게 다스리다, 뭐 지배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authority는 그 지배하는 그 당국, 그렇죠? 보통명사화 시킨 거지. 지배라고 하는 거.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을 뭐 국가를 운영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수치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보통명사화 시켰다. 자, 그리고 물질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명사도 셀 수 없지만 glasses 복수 형태로 쓰면 요거 안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glass라고 하는 유리잖아요. 유리라고 하는 물질이야. 유리는 막 깨도 다 유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복수 형태로 쓰면 항상 복수 형태면 R이 쌍을 이루고 있는 요 안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iron 이건 철인데 철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다가 앞에다가 어나 언을 갖다가 붙이면 요거는 제품이나 물건이 돼요. 그래서 철로 되어 있는 제품 우리가 자주 쓰는 뭐 다리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여기가 이제 철로 되어 있죠. 밑에 판테이가. 그래서 이거를 iron이라고 하는데 on iron이라고 해야 다리미지 그냥 iron만 쓰이면 이건 다리미가 아니라 철이란 뜻이에요. 자, 그 paper. 이 paper도 원래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 롤에다가 길게 해가지고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롤을 페이퍼라고 하는데 페이퍼 그러면 이게 재단된 형태로 우리가 물건처럼 세는 거, 한 부씩 세는 거. 페이퍼, 뉴스페이퍼를 말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보통명사화 되는 경우가 있다.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로 혼동하기 쉬운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 지금 이 빨간색은 셀 수 없는 거예요. 자, 추상명사인데 advice, 충고. 충고는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이니까 셀 수 없죠. information, 정보. 정보도 내용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물론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개념인데 아이디어도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셀 수는 없지만 얘는 셀 수도 있다. 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몇 개가 있다. 나는 3개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라고 하면 이건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셀 수 있기도, 원래 없는 거지만 셀 수 있기도 하다라는 거지. 자, luck, 운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운이 몇 개인지 수치로 따질 수 없다. 뉴스, 요거는요. new라고 하는 거에 s를 붙여서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뉴스거리, 소식. 이것도 추상명사죠.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집합적인 물질 명사인데 요거는 상위 개념이에요. 범주. 예를 들어 bread라고 하는 빵 있잖아요. 빵. 이 빵은 물질이라고 보기도 해서 셀 수 없기도 하지만
이 빵의 종류, 그 밑에 하위 항목에 있는 예를 들어 도넛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화되어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몇 개인지 두 개인지 몇 개인지를 셀 수가 있는데 이 빵은 이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물론 이제 따로 이제 요 집합적인 물질 명사가 또 따로 다루고 있는데 뭐 머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돈은 개념이야. 우리 비트코인도 개념이잖아요. 가치고 개념인데 그거를 코인이라고 하는 걸로 셀 수 있게 된 거야. bill이라고 하는 지폐, note라고 하는 지폐 같은 것들은 또 셀 수가 있어요. 이것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money는 셀 수 없지만 코인은 셀 수 있다. bread는 셀 수 없지만 이 도넛, 샌드위치는 기타 등등은 셀 수 있다. 자, baggage and luggage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짐. 짐이라는 거는 짐이 많다 적다지 짐 몇 개인지 세지 않잖아요. 물론 그 짐이라고 하는 거를 뭐 캐리어에 담았다, 백에다가 담았다, 럭색에다 담았다 이러면은 그런 건 전부 다 뭐 셀 수 있는 명사들로 세는 거지만 의류, clothing 이것도 의류라고 하는 여러 개의 막 그 천대기가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 이 furniture도 뭐예요? 가구라고 하는 총칭이에요. 얘는 실체가 없어. 그 가구라는 상위 범주 아래에 chair도 있고 뭐 drawer도 있고 서랍도 있고 서랍형 또 wardrobe도 있고 옷장 아니면 뭐 데스크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합적 물질 명사 merchandise 이거는 상품이란 뜻이에요. merchandise 상품 아래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인 그 물건들은 셀 수 있지만 또 얘는 셀 수 없다. 이 개념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서 어려운 거야. 기본적으로 명사가 셀 수 있다 없다 요 정도 표는 너무 쉽죠. 근데 이런 거 예외적인 항목들을 외우지 않으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지. 마치 내가 명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래서 위의 명사는 a few 숫자를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a few나 many로 수식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수는 piece나 아이템 등을 써서 나타낸다. 단위를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many가 아니라 much를 써야 되고 두 개의 furniture라고 바로 그냥 두 개라고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점, two pieces. 이게 단위 명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는데 우리가 한번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뭐 선생님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Samuel은 wish to become 되기를 원하는데 뉴턴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뉴턴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표현이 어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뭐야 뉴턴하고 뉴턴하고 뭔 차이가 있지? 여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The art gallery has two Picasso. 이 피카소와 같은 그렇죠. 이런 것도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 두 점 피카소스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보통 명사가 됐으니까 피카소의 작품을 된 거죠. 피카소라는 고유한 사람은 셀 수 없지만 이제 작품으로 되는 순간 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카소, 피카소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명사 복수 형태 만드는 방법. 요거는 이제는 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년이 대체로 중2, 중3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셀 수 있는 명사 복수 형태 만들기 이거 마치 동사에 ed 붙이는 형태 혹은 뭐 ing 붙이는 형태 뭐 거의 비슷하죠. 네. 다만 이런 거 f나 fe로 끝나는 거 leaf는 leaves, knife는 knives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리고 발음이 로 끝나는 거, 로 끝나는 것들은 es를 붙여요. 왜? 복수 명사에다가 s나 es를 붙였는데 이미 s 발음이 나는데 거기다가 s를 또 붙여? 그럼 스스스, 슈스스, 슈슈, 발음하기도 힘들죠. 중간에 모음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bus가 아니라 buses,
classes가 아니라 classes, watches가 아니라 watches, tomatos가 아니라 tomatoes,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근데 이런 게 예외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영어라는 그 언어가 굉장히 중간에 많은 뭐 침략과 침입과 뭐 이렇게 흡수가 많이 됐다가도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외적인 항목들, 피아노는 P-N-O로 끝났지만 pianos, 라디오는 radios, 예외적으로 또 roof는 F로 끝났지만 roofs가 아니라 roofs, safe도 F-E로 끝났지만 saves가 아니라 safes, 이렇게 금고란 뜻이에요. 금고. 그렇죠. 이게 명사로 safe가 명사로 쓰면 금고해요. 금고. 형용사로는 안전한이라는 뜻이 되고. 자, 그리고 불규칙한 변화 형태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놔야 되겠죠. 자, 요 man and man, 요거는 발음이 어떻게 다르냐면, 요건 man은 길게 a man 하면 남자 하나, 그리고 man 여러 명 있을 때는 짧게,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woman, 요거는 women, 전혀 달라요. 요거는 woman, 이거는 women. 이렇게 발음을 해야 알아들어. 이것도 발음을 길게 짧게 이게 아니에요. 자, tooth, teeth, foot and feet. 자, 이빨, tooth 할 때 입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발음이 되죠.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여기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단수. teeth는 teeth 할 때 어떻게 해요? 발음이 이가 여러 개 보이죠. teeth, tooth 하나, teeth 여러 개, 둘 이상. 그래서 이 하나, 그리고 여러 개는 teeth. foot도 마찬가지. foot 발 하나, feet 발 두 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요 형태 중요하죠. 요거 단수와 복수 형태가 같은 경우는 sheep, deer, fish, Chinese, Japanese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외워놓으세요. 그 외에 children. 근데 child하고 같은 뜻으로 kids, 의 복수 형태는 kid런이 아니라 kids, 얘는 복수 형태를 규칙적으로 따라내고 mouse, mice 뭐 이런 형태, 기타 등등. 이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고 외워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생활을 하다가 조금씩 축적이 되는 형태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단위명사가 나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를 세야 될 때는 그 앞에다가 단위라는 게 뭐냐면 용기나 그릇에다 담는 거야. 그쵸? 예를 들어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이다. 여기 없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슈거, 설탕이 있는데 이 설탕은 이렇게, 그렇죠, 가루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 포대에다 담았어요. 여기다 옆에다 포대 이렇게 열어놓고 막 담기 시작해. 그럼 한 포대가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러면 a bag에다 담은 거야. of sugar. 이 슈가를 한 백에다가 담은 거야. 근데 이게 두 개다. 어가 하나에란 뜻이 있으니까 이걸 to로 바꾸면 두 개. two bag. 근데 백이 이제 백은 셀 수 있잖아요. 이 단위는 셀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야. two bags of sugar. 근데 이걸 만약에 스푼으로 한 스푼 이렇게 가득 떴어요. 그쵸? 여기 위에 이제 설탕을 떴어.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a spoonful of. 이 spoonful이요. 스푼 하나를 가득 full 채운다는 얘기거든. 그럼 한 스푼의 sugar. 이것도 용기에다가 담은 거거든요. 혹은 요걸 또 그냥 요리사가 뭐 나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계량 안 해도 돼. 감이지 뭐 해서 한 꼬집 이렇게 해가지고 뿌렸어.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한 꼬집, 여기 조금 이제 여기 묻어 있겠지. 이렇게 꼬집 한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요걸 뭐라 그래? pinch가 한 꼬집이에요. a pinch of salt, sugar.
설탕 한 꼬집.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단위가 두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 했다. 그럼 two pinches of 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각 물질마다 보세요. 이 뜨거운 커피는 어디다 담아요? 컵에다 담죠. 한 컵, a cup of coffee. 근데 요거를 발음할 때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지 않고 a cup of coffee. 그냥 이렇게 발음, a cup of coffee.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 얘도 마찬가지야. 커피라는 요게 우리가 요즘에는 뭐 스타벅스니 어디니 가서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커피는 음료니까 물이니까 물질이지만 흔히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커피 한 잔이 돼요. 요 종이컵에 담겨 있는 요런 컵도 아니야. 그냥 종이컵 아시죠? 여러분 다 메가커피 이런 데 가서 마시잖아. 그래서 얘는 커피가 돼버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셀 수 있는 명사화 되기도 한다. 본질적으로는 셀 수 없는 물질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이요. 그러면은 I'd like a coffee. 그러면 그냥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예요. hot coffee 하기도 하고 콜라도 마찬가지야. 코크가 고유명사긴 하지만 뭐 코카콜라가 고유명사고 자, 이 코크라는 것도 a can of 보통 캔에 담긴 can of coke인데 얘를 그냥 보통 콜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콜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 캔을 사잖아요. a coke라고 하기도 합니다. a coke. 그렇죠? 자, 근데 구체적으로 캔이 아니라 버틀로 사고 싶다. 그럼 a bottle of coke. 한 병으로 살 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언어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을 알고 나서 이제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됐느냐, 뭐 변형됐느냐, 이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리고 차가운 주스나 워터, 밀크 같은 것들은 어디다 담아요? 그렇죠. glass에다 담으니까 a glass of 한 잔, 한 유리잔. 그리고 조각. 이거는 케이크를 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고 케이크를 얇게 썰어서 슬라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paper and choco를 한 조각이라고 해요. a piece of cake 혹은 a piece of advice. 충고 한마디 해도 될까? 그것도. 자, 그리고 a bottle 병에 담은 거죠. 그 다음에 이 loaf라고 하는 게 덩어리예요. 덩어리. a loaf of bread 빵 한 덩어리. 빵 셀 수 없다 했었지. 그리고 그 a loaf of meat 고기 셀 수 없어요. 고기도 물론 이제 소는 한 마리 두 마리 세지만 소를 잘라서 이제 고기로 먹는 순간 뭐 이런 고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마블링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잘라도 계속 고기가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물질이라고 보는 거지. 음. 만화에 나오는 그거. 그래서 이것도 덩어리로 세는 거예요. A loaf of bread.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바나나 뭐 바나나 같은 게 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 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바나나 한 덩어리, 뭉치, 번치예요, 번치. 묶음. 그래서 a bunch of banana. 그럼 이거는 한 묶음이에요. 바나나 한 묶음. 자, 그리고 요 슬라이스가 또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빵을 슬라이스로 이렇게 치면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걸 자르면 치즈 같은 것도 한 얇게 쳐서 햄도 얇게 쳐서 슬라이스로 하나씩 셀 수가 있게 된다. 단위를 만들면 그걸 셀 수 있다. 자, a pair of shoes. 자, 얘는요, 조금 독특한데, a pair는요, 한 켤레, 한 쌍이란 뜻이잖아. 얘는 뒤에 항상 복수 형태가 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다가 셀 수 있게끔 단위를 붙인 건데, 얘네들은 항상 복수인 애들이야. 형태가. 우리가 셀 수 없는 것들은 명사 앞뒤에다가 어나 언도 안 붙이고 s나 es도 안 붙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복수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s나 es를 항상 붙이는 애들. 예를 들면 항상 복수인 명사는 shoes. 그죠? 신발. 한 짝만 신고 다닐 수 없지. socks. 양말 마찬가지. pants. trousers. 바지란 뜻이에요. 청바지. jeans. 혹은 glasses. 요거.
그 다음에 scissors, 가위, shorts, 반바지, tights, 그리고 pajamas 이런 거 전부 다 쌍으로 이루고 있는 것들. 얘네들도 바로 셀 수 없어. 앞에다가 a pair라고 하는 한 켤레와 쌍. 이게 두 개, 세 개면 two pairs. 이제 단위를 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나 항상 복수인 명사는 단위로 센다라는 거를 계속 지금 대풀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bag, 봉투에다 담아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시면 이거를 하나. 여기 뒤에는 전부 다 두 개씩, 세 개씩이니까 뭐 이렇게 two pieces, 단위를 센다라는 거. 아시겠죠? 복습 한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명사의 소유격. 이거 중요합니다. 자, 명사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쓰냐면 단수명사의 누군가의 명사라고 하고 싶을 때는 이 단수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요. 그러면 my brother 이라고 한 단수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면 my brother's cat. 이 캣이 누구 거야? 얘 거야. 소유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근데 복수 형태라서 명사의 s나 es로 이미 끝나 있다면 여기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또 붙이면 또 발음이 중복이 되니까 얘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my brother's cat 하면 이 고양이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하는 게 사람 명사일 때는 사람 명사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 우리는 어퍼스트로피 s를 쓴다. 자, 근데 명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어때요? The book cover. cover는 cover인데 그 북의 cover야. 그러면 이 of 플러스 명사 형태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그래서 이게 of 플러스 전치사 of 플러스 명사가 이게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책의 표지. 명사 of 명사.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면은 우리가 나중에 관계대명사에 가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할 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명사의 소유격, 사람인 경우와 사물인 경우 다르게 쓴다라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명사 어퍼스트로피 s냐, 혹은 명사의 s로 끝난 복수 형태면 어퍼스트로피만 쓰냐, 요 차이거든요. 그리고 명사 오브 명사, 사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 뒤에 있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 그래서 얘는 명사가 뒤에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명사에 관련된 부분이었었고요. 자, 이제 관사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이 관사, 명사 한번 끊어갈까요? 네. 이것도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끊어갈게요. 명사에서. 고생하셨습니다.